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루의 군사연구소 특별편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실제 섬과 정글 환경에서의 전투와 승리 요건, 그리고 전략적 요소 등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이었죠. 콜 오브 듀티 워전 퍼시픽이라는 배틀로얄 게임이 유저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콜 오브 듀티 워전 퍼시픽 전장은요, 칼데라라는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펼쳐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캠페인 이후 아직 남아있는 나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설정이죠. 2차 대전이 배경이긴 하지만 실제 역사 전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가상의 공간에서의 어떤 전투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요, 게임과 실전의 다른 점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철수팀이 접근 중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요, 여러분들 1942년 과다칼란 전투에서부터 44년 사이판, 그다음에 괌, 뭐 이오지마, 오키나와 여기까지,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섬 따먹기 전쟁이었다. 이것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테리토리를 넓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런 전투를 보면 이 섬을 점령함으로 해서 전쟁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런 섬이란 데가. 근데 이 섬 전투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야전 환경하고는 판약이 달라요, 사실. 예를 들어서 타라와 같이 대규모 상륙전이 아닌 그냥 배틀로얄의 관점에서 일단 볼게요. 왜냐하면 게임 배경이 배틀로얄이니까. 섬은 일단 어떻습니까? 매우 고립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섬을 점령한 쪽에서는요, 섬에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춰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물. 그렇죠, 물. 근데 이 섬에서 만약에 섬 뭐 꼭대기에서 뭐 이렇게 담수호가 있어가지고 물이라도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게, 여러분, 그거는 예전에 푸른 산 5초라는 영화이죠. 봐봐. 아, 괜찮은 영화야. 아, 그렇지.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야. 웬만한 섬에서는 담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지하수를 판다 한들 지하수에 담수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해수 담수화 시설이에요. 근데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발전 시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유전이 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외부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 퍼시픽 전장 칼데라에서도 발전소가 존재해요. 사실 이 칼데라는요, 여러분들 섬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섬이라는 설정이에요. 맑은 호수도 있고 물 웅덩이, 그 다음에 온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예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데구나. 일부 지역엔 폐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섬이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서 살 곳이라면 담수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또 하나,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뭐하고 뭐가 있어야겠어? 배가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는 정박시설. 두 번째, 비행장이 있어야지. 만약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섬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비행장이 불가하다면 어떡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헬리콥터 이용할 수 있는데 2차 대전 당시라면은 가장 편한 방법은 낙하산으로 그냥 뿌려버리는 방법이죠. 근데 이 칼데라, 우리가 지금 게임에서 보는 이 칼데라라는 이 섬은요, 활주로하고 공항 터미널, 그 다음에 비행기 이착 시설이 아주 커요. 그리고 이곳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게 이 게임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벌써 딱 타서 섬에 적들이 있는 포인트에 가서 근접 사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정박시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박시설 역시 물자를 하역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야 돼요. 그쵸? 배만 되면 안 되고 물자를 좀 어느 정도 하역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설정 때문에 이 칼데라에는 공업부두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군 병기창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여러분 게임이잖아. 그래서 게임 내에서는 곳곳에 계약 혹은 보급 상자를 통해서 무기 장비를 보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사실. 현실하고 게임하고는 조금은 내놔야지. 그런데 여러분, 섬의 이런 시설들은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선적으로 공격해야 될 타겟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상륙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접수해야 되지, 여기를. 그래서 태평양 전쟁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면은 중폭격기, B-17이나 B-29 같은 중폭격기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가면서 그냥 카펫 밤빙, 융단 폭격 가면 끝이야.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태평양의 드넓은 바다에서 섬을 가는데 만약에 이 폭격기가 왕복할 수 있는 적당한 기지를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비교적
소형의 급강하 폭격기나 전투기를 이용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거의 유리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들은 당연히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근접 공격하겠지. 소형의 급강하 폭격기나 전투기가 근접 공격을 한다? 그렇다면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무기가 좋을까? 2차 대전 당시 여러분 대공포가 두 종류죠. 기관포나 기관총 쏘는 거 아니면 뭐야 진짜 대포 88mm 포 같은 거 이런 거 쏘는 거죠. 근데 이런 대구경의 대공포는 순발력이 느리겠죠. 근데 조그만 비행기 휙휙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어떤 거? 중기관총이나 기관포로 방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이 게임에서 보면요 미트 초퍼를 사용해요. 여러분 미트 초퍼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미트 초퍼가 여러분들? 고기 다지는 기계야 원래. 왜 이게 12.7mm M2 중기관총 있죠? 요거 내정 딱 달아서 이게 한 세트야. 이게 사실 대공포인데 보병용으로도 엄청 썼어. 이거 언제 썼냐? 6.25 때 중공군 인해전술에도 썼다고. 근데 쫙 올 때 이걸 한번 푸르륵 하면 어떻게 돼? 다 그냥 고기 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햄버거 패티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명이 고기 다지는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전에 입각한 아주 잘된 그런 내용이 게임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배틀로얄답게 이제 이거 급강 폭격기 한번 보니까 돈틀리스를 접수해가지고 직접 몰고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고 지상 공격도 할 수 있어요. 나 이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게임에서 전투기하고 싸우는 것도 좋지만 지상 공격할 때 난 그렇게 쾌감이 느껴져. 저기 있구나. 이거 와 이거 폭탄 한 2발 떨어뜨리면 끝나.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그 섬을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렇죠. 섬에 어떻게 침투하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야. 공중 아니면 해상이지. 공중 침투는 그러니까 당연히 낙하산. 낙하산 타는 게 가장 보편적이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정글이라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 사실. 만약에 여러분 빽빽한 막 숲을 아무리 정글이 화력수라고 해도 빽빽한 숲을 이게 여러분 낙하산 밀고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야. 100이면 100 부상했습니다. 자, 운이 좋아서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나무에 잘못 걸리면 어떡해? 이게 오도 가도 못해요. 근데 적한테 발견되는 끝이죠. 더 재수없는 건 뭔지 알아요? 나무도 피하고 다 피했어. 와 했는데 하필 늪에 떨어졌네. 그럼 뭐야? 만약에 그 늪에 악어라도 있어봐. 점심 식사 되는 거야 그럼. 아 그럼요. 활주로 위로 내리면 되지 않냐. 게임에선 돼. 게임에선 지붕에서 내리고 다 돼.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딱딱한 뭐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 낙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게임과 현실은 다르다. 그거 여러분들 게임 하시면서도 게임에서 되니까 현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땐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해상 침투예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도 임무 완료 후에 탈출이 뭐야 상륙정으로 해. 일단 콜 오브 듀티 워전 퍼시픽의 주 전장인 이 칼데라 섬을 보면요 2가지 형태의 전투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시가전하고 정글전이에요. 근데 그 비율을 보면 시가전이 한 7 정도? 뭐 거의 뭐 시가전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비행기, 창고, 관제탑, 발전소 등 각종 기지 시설물이 가득한 곳에서 전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때요? 비록 섬이지만 이런 시설이 있는 곳에 싸운다? 그럼 뭐예요? 시가전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사실 여러분 시가전은요 이게 보병들이 가장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전투예요. 시가전이라는 게 게임에서야 시가전이 재밌지. 숨을 때도 많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많고 뭐 저격할 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요 여러분들 시가전은 피를 빨아먹는 진공 펌프예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적이 갑자기 확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는 저격수의 총탄요 공포 그 자체죠. 여기서는 저격수 괜찮겠지 했는데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어디선가 총알이 날라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가전을 배경으로 하는 FPS 게임에서 보면은요 뭐 그냥 실내에서도 큰 총 막 휘두르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게임이니까 뭐 큰 총 휘둘러도 되는데 일반적인 야전이라면은 소총 한 자루면 돼요. 근데 시가전은요 건물 외부하고 내부에서 싸움이 전혀 달라요. 건물 외부에서 싸울 때는 때에 따라서는 장거리 저격이 가능한 소총이 필요한데 반대로 건물 내부에서는요 건물 내부 좁잖아. 그러니까 휘두르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SMG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게임에서는요 전투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혹은 팀을 이루어서 시간을 치르면요 게임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쳐. 왜? 난 또 살아날 거니까. 난 또 부활할 거니까. 레저렉션. 그렇잖아요. 그리고 게임이니만큼
무기도 어때요? 여러 종류 휴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천하무적이다 내가. 그러면 정글에서의 싸움도 뭔가 중요한 게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시가전 이상으로 지랄 맞은 게 정글전이에요. 일단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5m 앞, 3m 앞도. 그리고 일단 정글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할 게 뭐야? 적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것이. 실제로는요, 여러분 정글에 딱 들어가서 적을 찾아서 추적해야 된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신중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의 흔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가장 쓸모있는 흔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발자국이나 부러진 그런 나뭇가지래요. 그 다음에 흩어진 수풀 같은 거. 예를 들어서요, 그 발자국이 얼마나 깊이 펴있는지, 얼마나 신발 바닥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있는지로 이 지나가는 사람이 짐을 들었는가, 아니면 남자인가, 남자 중에서 체격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프로라면. 그 보고 쫓다가 네. 이렇게 역습당하면 어떡해요? 정글에서의 매복은요, 이건 최악입니다. 거의 전멸을 각오해야 돼요. 정글전에서 우리 팀이 매복에 걸렸다.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만약에 매복 걸렸다, 그럼 적이 있는 방향으로 치열한 사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다 죽을 수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정글에서 가장 여러분이 힘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코앞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서 매복군의 공격이 쏟아져요. 그만큼 매복이 무서운 거예요. 게임에서도 여러분 뭐야? 게임에서도 내가 매복 걸렸을 때는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잖아요. 악몽이에요, 여러분, 매복. 이 콜 오브 듀티 워전 퍼시픽의 칼데라 환경은요, 성과 정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전장 환경을 배틀필드로 구현하는 곳입니다. 전장 환경이 아주 그럴듯하게 모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성과 정글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실전과 다른 측면을 발견하는 것도 역시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전투는 어떤 위험 부담도 없는 게임에서 경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콜 오브 듀티 워전 퍼시픽에서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아오르는 칼데라의 현장으로 저와 같이 가보시죠. 우와, 가자! Here we go again, and we gonna win. It's a war zone, it's a shootout. 가스가 온다. Everybody shooting, everybody 임무 완료. 철수 팀이 접근 중이다.